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1화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회사 끝나고 직원들하고 같이 뒷산에 가서 알밤을 주었어요. 한 30분 동안 한 4, 5km는 주운 것 같은데 직원들하고 추억을 만들며 재미있는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기 반, 야산이라 그런지 알반 반, 모기한테는 열대빵은 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파스 바르고 좀 가라앉고 나니까 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억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음, 서문 먼저 읽어볼게요.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부자는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다고 믿고, 가난한 사람은 인생이 우연히 만든다고 믿는다. 백만장자 시크릿 중에서. 맞는 말이죠. 제1화 자본주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자본주의는 뭘까?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가, 그래, 결국은 뭐였을까? 한때 20대에는 원하는 회사에 입사만 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는가? 이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난다. 몇 년이 흐른 뒤 같은 부서 40 중반 팀장님이나 부장님이 본인 능력과는 달리 어느 날 갑자기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떠나는 모습과 퇴사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기에 찾아간 치킨집과 떡집을 보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직장인의 길인가 의문이 들었다. 그렇죠. 그때 찾아가서 축하는 해드리지만 집에 돌아올 때 좀 씁쓸했죠. 연말에 퇴사한 부장님은 동태탕 집이고 잘해야 프랜차이즈 빵집이거나 베스킨라빈스 사장님이었다. 그래도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 하려면 자본이 좀 돼야죠. 선배들은 이러려고 그 좋은 대학을 나왔을까?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치킨 가게에서 닭을 튀겨야 하는 건가? 그런 모습을 보며 이건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기 싶었고, 35세 회사를 옮기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직장으로 옮기게 된 거죠. 일단 생활이 안정되어야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국 회사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30 중반의 나이에 이제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시간만 흘러가고 막막하기만 하였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딱히 뭐라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아침에 굳게 먹은 의지는 퇴근과 함께 다음으로 미루어 버리고 어설프게 며칠 시작하다가 월급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뭐 다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보자 다잡고 생활하는 다람쥐 쳇바퀴 생활은 반복되었다. 두려움과 무지로 투자도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시간은 흘러 30 중반을 넘어 40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무선 와이파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끊기기도 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자본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 돈이다. 자본주의란 돈을 가진 자본가가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즉, 자본소득이 노동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2014년 발간한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는 1700년부터 현재까지 300년 동안의 분석을 통해 자본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즉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항상 높다고 하였다. 월급만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내 몸이 일하는 건 노동소득이고 나의 돈이 일하는 건 자본소득이다.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벌어들인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시스템이다. 그렇다 해도 기회의 평등은 보장돼야 하지만 결과의 평등을 필요 이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는 돈이 돈을 버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신은 금융자본주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왜 부자가 되기 어려운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 업무에 쏟아부은다. 이들에게는 개인 일을 볼 시간이 없다. 이와 반대로 자영업자들, 특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은 전혀 다른 직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재정적 자립이다. 반대로 월급쟁이들은 자신의 고용주에게 급여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바쁘지만 게으른 사람이라고. 나도 바쁘지만 게으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재산 축적을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 훨씬 덜 자립적이다. 고용주에게 많이 의존한다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로 월급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재정적 자립을 목표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으로 효율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바보스럽게도 나는 이걸 프로긴 40이 되어서야 알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에 필요한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은 초등학교 시절에 모두 배웠는데 단순한 암기로 배웠지만 이것이 결국 나를 먹여 살린다. 단순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이해가 선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 같지만 공포와 탐욕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나도 그랬다. 작년 코로나19 공포에서도 사람들의 선택은 그랬다.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누군가는 빚에 허덕였고, 누군가는 그저 그랬다. 그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기에
공포와 탐욕의 인간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 들어서며 통찰력이 생길 때까지 배워야 한다. 투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나에 대한 성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통찰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나만의 투자 철학을 가질 수 있다. 흔들리지 않으며 겸손해진다. 흔들린다 해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자본주의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에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은 무엇이 있는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 이러한 6가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6가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합인 종합소득 항목이 이렇게 6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소득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지가 못했다. 거기다 결혼하면서부터 외벌이다. 과소비를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흘러왔고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생활은 왜 이리 빠듯하기만 한지, 돈 들어갈 때는 왜 이리 자꾸 복구만 생기는지 그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돌아보면 항상 제자리다. 그렇게 마흔을 바라보게 되었고 직장생활 재직기간 안에 무엇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해 놓을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당장 지금은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지만 내 경우 50 중반이 되면 노동소득의 현금 흐름이 끊길 것이다. 그래서 재직 기간에 지금 받는 월급만큼을 매월 받아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든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나가든 결국 남는 것은 자본과 토지만 남게 될 것인데 은퇴 이후에도 주요 소득원이 노동소득이라면 경제적 자립이나 시간적 자립은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생산의 3요소 중 토지와 자본이다. 토지는 아파트, 상가, 토지, 자본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말한다. 노동소득은 길어야 30년으로 유한하지만 토지와 자본은 육체 노동이 끊기고 나서도 영원하다. 월급제기로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토지와 자본 소득으로 자산을 옮겨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 효율적인가? 돈과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 돈에 대한 레버리지는 정부의 자금이나 전세금을 활용한 레버리지이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정부의 저리 자금을 활용하고 실물자산 보유로 자산가치 상승을 확보하는 것이다. 요즘 신문을 살펴보라. 장바구니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는 시간의 복리 개념을 활용한 레버리지이다. 실물 자산의 보이는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지금은 교통도 불편하고 오래되고 허물어져 가는 집이지만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나면 천지가 개벽되어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받는 소득이 중요하지만 긴 인생에서 볼 때 노동소득은 짧은 기간에 해당한다. 노동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월급은 소득이라 말하되 투자라고 써야 한다. 가장 먼저 소득에서 나를 위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소비를 해야 한다. 젊었을 때는 잠시 몇 년 거지같이 살더라도 말이다. 나에게 돈에 대해 가르쳐준 부자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는 48살에 은퇴했으며 그의 추월 차선 저자 MJ 두마코는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언제 경제적 자립을 해서 은퇴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고 누구나 언젠가는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주체적인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본주의 속성을 이해하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다시 물어보자.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돈이 무엇인지,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설사 자본주의를 몰라 나 하나는 가난하게 살지언정 네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는 말자. 부가 대물림되듯이 가난도 대물림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까? 그렇게 해서 이 글은 시작된다. 처음에 이분은 자본주의를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 조카들에게 제가 알았던 것보다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마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100세 인생이잖아요. 나이 50이 접어들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몇 번의 기회는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위기가 온다고 치면 그런 위기를 잘 활용한다면 도의 흐름을 올라탈 수 있는 기회는 옛날보다 기회가 더 몇 번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